자, 그러면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기출 이제 OX가 나오죠. 먼저 그 취소 소송에 대한 이제 규정 중에 무효동 확인 소송에 이제 준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취소 소송과 달리 그 무효동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용되지 않고, 하지만 취소 소송과 무효동 확인 소송 둘 다 처분 등을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준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 소송과 달리 무효동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준용되지 않고, 취소 소송과 달리 무효동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사전 판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제 찾으라 했는데, 뭐 행정행위가 제3자요 이제 행정행위를 할지라도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 이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하게 되면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제소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요 제 행정행위, 뭐 공장 설립 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제3자에게는 이제 불이익이 되는 이런 이제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 행위에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유나 적어도 이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해서 이제 항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리고 제3자요 행정의 상대방은 이제 소송에 참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3자요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행정행위가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제3자 행정의 상대방은 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이제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이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취소 판결의 효력은 이제 형성력이라는 것이 있고, 형성력 중에서 이제 제3자요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3자요는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에도 이제 준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기초 OX 인감 증명 행위는 그냥 출원자가 이제 제출했었던 이제 도장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해 줄 뿐이지 그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55 그래 756번 보겠습니다. 소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 의원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제명 의결이 됐을 때부터 임기가 만료됐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이제 소이익을 허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이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경원 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이제 구할 소액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말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가 처분의 이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액을 인정을 하는데,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이제 거부 처분의 거부 처분이 이제 취소 판결을 통해서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허가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해이익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번 항고 소송의 일종인 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효확인 소송도 이제 확인 소송이잖아요.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확인의 이익, 다른 말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청구 소송처럼 직접적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한 소송이 가능하면 확인 소송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데, 과거 판례에 따르게 되면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이렇게 항고 소송의 일종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보충성, 즉 확인의 이익을 요구했는데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더 이상 확인의 이익, 즉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4번째,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당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 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송상 이익이 있다라고 했었죠. 소송상 이익이 있다. 소송상 이익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뭐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퇴학 처분을 이제 취소 판결 받게 되게 되면 침해당했던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익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송상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고 7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씨 시장은 식품 적개업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갑은 부과된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은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과징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A씨는 이득이 생겼는데 위법한 하자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때문에 발생한 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한 이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2번, A씨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 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 시장은 취소 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처분을 하면서 기재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유 제시 하자입니다. 이유 제시 하자는 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즉 쟁송 제기 전까지 이유를 제시해야지 하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는 거잖아요. 정지. 이거는 제재처분입니다. 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하게 되면 그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갑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씨 시장은 갑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사실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3자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은 제3자 효가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763번,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법이 깡패입니다. 법률에서 행정소송 말고 다른 절차에서 불복하도록 되어 있으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해야 되는 거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였다 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취소 소송에서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근데 보세요. 이게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이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로부터 90일 식이잖아요. 근데 부작위는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제소기간은 이제 준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이제 의무이행 재결이 있었다 하게 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적용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들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을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권리 보호의 필요라는 것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은 각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고요. 764번 보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련해 가지고 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에서는 부적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어떤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권리, 이게 바로 신청권입니다.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 적격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구두 변론 종결 시점의 법적 사실적 사항을 근거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취소 소송이나 무효동 확인 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이 처분시잖아요. 자,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판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는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 시설이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심 구두 변론 종결 시점 있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그 시점에도 여전히 무응답이 있는지 여부, 그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 제 설명 들은 것처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서 의무이행 제기를 있었다 하게 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도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766번 행정소송에 대한 옳은 것은
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할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례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그 행정처분에 이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그 하자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의 상대방, 즉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고 행정청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재결 취소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 절, 형, 내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3번 무효인 과세 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효확인 소송은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처럼 직접적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한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행정심판을 이제 거치게 되면 의무 이행 재결이 있을 거고, 이때는 이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고요. 767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0일은 이제 불변기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부가기간도 이제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은 90일 자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좀 학생들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알린 시점이 이게 불가정이 발생한 이유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 데 썼죠. 근데 이제 처분 당시였다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처분 당시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가지고 재결을 받아놓고 보니까 제소기간이 끝났다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적용해서 그 기간에 소송 제기하게 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준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번 선지만으로는 이게 불가정력이 발생한 이유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을 이제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때 불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즉 불가정력이 발생한 상태다라는 표현이 없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처분을 하면서 이제 알렸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768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이제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처분이 있었는데 1월 1일에 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1일에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5월 1일에 취소 소송을 이제 병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취소송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도가한 거죠. 하지만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시점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다 하게 되면 이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걸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니은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집행 부정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죠. 취소 소송이든 무효 확인 소송이든 똑같이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귿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리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사정 판결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취소 소송에만 적용되는 거고, 처분이 이제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사정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미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리을만째 틀렸네요. 답이 3번이 되고요. 769번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야 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 적격을 구비했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 적격을 흥결하게 됐다 하게 되면 제2심 수소 부분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의 요건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소송이 존속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서라도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흥결이 됐다 하게 되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재결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다라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불가증력이 발생한 것이 치유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법원은 똑같이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허가 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에 허가 처분한 경우 2심 수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목적은 뭐냐면 그 행정청의 어떤 인용 처분이든 기각 처분이든 응답을 받아내는 건데, 소송 중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의 요건이 하나 탈락이 된 겁니다. 이때는 각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하 판결이라는 것은 소송 요건에 대한 심판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재결 처분이 위법한지, 그 위법의 정도가 어떤지, 위법의 고유한 위법인지, 이 위법에 대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각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용을 할 수도 없고 나머지가 기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71번도 패스.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 자, 774번도 패스. 자, 776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 지급을 신청해서 공무원 연금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 연금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이 연금 받으려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퇴직 공무원이 연금공단 찾아가서 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연금공단이 지급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판단한 다음에 그래 넌 지급할게 라고 결정한다든지 또는 지급 거부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때서야 권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급여 지급 결정을 통해서 권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여 지급 거부 결정 같은 경우는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항고 소송을 통해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제기한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 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금전지급 청구권이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권이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발생됐다 하게 되면 이거는 항고 소송을 통해서 다툽니다. 근데 공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금전지급 청구권에
존재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하게 되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국가공무원법상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에서 직접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이제 다투는 행위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액이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 법령에 의해서 직접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법령에 정해진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차익의 지급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다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법원 행정처장은 이 법률 관계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지 법원 행정처장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권리를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이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있잖아요. 조합총회 결의. 요거는 이제 공법상 법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이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즉 행정처분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총회 결의라는 것은 이 관리처분 계획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에 이제 불과합니다. 됐죠? 요건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거지 요건을 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를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OX 볼게요. 국가 등 과세 주체가 당의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조세채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법상 권리에 해당되겠죠. 세금에 관련된 권리니까. 공법상 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공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일정 기한 내 보조금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보조금 줄 테니까 나중에 사정이 되면 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부관이고 부관 중에서 보조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이제 부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담은 이제 행정처분이죠. 됐죠? 자,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금전 금전 납부 의무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자 보세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이죠. 그러면 이거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78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법령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발생한 공법상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공법에 직접 근거한 금전 지급 청구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조합과 그리고 이제 조합장 사이의 법률 관계는 사법상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 관계는 공법상 법률 관계인데 조합과 조합장은 이제 법률 관계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공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소송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해서, 이 납세 의무는 이제 공포상 의무에 해당되는 거죠.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이고 항고 소송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은 형식적 당사 소송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찌든 일단 이제 얘는 일단 형식적 당사 소송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얘는 일반적인 제 당사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주체와 같은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3번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779번 문제 볼게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이제 모두 고른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재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라고 귀속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와 같은 내용이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같은 경우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위고,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죠. 항고 소송을 통해서 다루니까 행정소송이 맞고, 실입무용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이 맞다라는 겁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같은 경우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죠. 신청의 거부도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780번 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환수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속행위에 대한 암기법 중에서 거짓 변명 난 건배 복귀라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거짓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 삥떡 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속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주가 당연 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상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법상 의무는 아니겠죠. 이게 이제 뭐 일반 그 사보험도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공법상 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지위를 만드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 처분에 해당되겠죠. 해당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81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이거는 이제 공법상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의무가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이 발생한 부당이득과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원래 국가기관은 원고 적격이 없죠. 자, 그런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소방청장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3번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 장관 결정에 대해서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었던 환경상 이익은 그냥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이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했었고, 행정청이 오직 공익 실현만을 위해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했었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4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했다. 이때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성의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당 지적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정해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구체적 사실, 기본적 사실관계에 변화 없이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이제 추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782번 볼게요.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이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청자가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이제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급 거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지급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고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서 직접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상 권리 의무, 공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에 이제 인가고시가 있은 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연구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공단 찾아가서 퇴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급여 지급 결정 또는 지급 거부 결정 이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볼게요.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화된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됐는데 이걸 다 돌려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것은 협의에 소익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783번은 패스, 784번도 패스. 자, 그리고 당사소송 기타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785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하고요. 개인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도 제3자의 소송 참가가 허용된다. 당사자 소송의 판결에 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아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법원이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와 민사소송과 같은 이제 관련 청구 소송을 이제 병합해서 담당을 하다가 이 당사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서 각하 판결이 나게 되게 되면 행정법원이 민사소송과 같은 관련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 병합해서 관련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건 가능한데 관련 청구 소송만 담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사소송이 이제 각하돼 버리면 관련 청구 소송도 자동적으로 각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 기초 OX.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피고 경정은 취소 소송과 당사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피고를 바꾸는 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바꿔야지 바뀐 피고가 와가지고 새로운 이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고 경쟁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 소송에도 이제 준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 당사자 소송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피고 적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이례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 주체, 국민과 같은 이제 권리 주체가 이제 피고가 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피고 적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취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심판 대상이 세공도, 세금 공무원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당사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 소송에는 대세효가 있으나 당사자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법한 게 뭐냐면, 이 당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개인 간의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제3자가 뭐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일단 당사 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리 주체가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라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송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86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한 곳으로 잘못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해서 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때 그냥 각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성명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소의 종류의 변경을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 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한다는 거죠. 소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 변경을 하도록 해서 심리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인지 사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인지 구분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이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소의 변경을 해야 될 일이 되게 자주 있어요.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법원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87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가집행 선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다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권한 있냐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 소송 형태는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툰 항고 소송,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세요. 조합총회 결의라는 것이 맞죠. 결과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공법상 행위를 위한 준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조합총회 결의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회위로금이라는 금전지급 청구권 있잖아요. 이거는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겁니다. 즉 공법에서 직접 발생한 금전지급 청구권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배열이 맞는 말입니다. 자, 추가 기출 볼게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다는 취지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가 공공단체는 예시에 불과하고 권리주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권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당사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원고가 되고 개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피고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791번 볼게요.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경. 거부 처분은 이유 제시는 하여야 되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정 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딱 반대로 서술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집행정지를 하지 말아야 될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집행정지를 이제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일단 맞습니다.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이다. 그렇죠?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결의는 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절차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792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당사소송은 그 반대로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이제 서우는 고도의 일심 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분이 서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유족이 서운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된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하게 되면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췄다 하게 되면 취소 판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1번입니다. 793번 볼게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균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에 중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제3자의 소송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상 강제집행이 적용이 되니까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당사소송에는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민사소송은 소송 자체의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은 민사상 강제집행에 관련된 법이에요. 과거에는 이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2년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 이런 말이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분리되기 전에 나왔었던 표현이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되고 나서 이제 나온 표현입니다. 둘 다 이제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4번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이제 잘못 제기했다.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795번 패스, 96번 패스, 97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취소 사유는 영업정지 처분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손해배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취소 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일 뿐이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가되면 취소송 제기는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 취소 사유인은 과세처분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부당이득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을 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은 공정력에 의해서 취소 사유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파면 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인데, 이게 파면 공무원 지위 확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처분 사유, 취소 사유 있는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해야 되는데,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자, 그런데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하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의 얘기 이제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직접적인 권익구제가 가능한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리얼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요. 자, 추가 기초 X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라고 나오는데, 민중소송에 대한 이야기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제 개괄주의를 채택했지만, 민중소송과 민중소송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관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799번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당사소송의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고 관할법원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관할법원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임시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모두 다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법원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제 보충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이제 판례를 바꿨다라는 거. 4번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이제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가겠습니다.